네, 안녕하세요. 이은혜입니다. 오늘 저는 어떻게 제가 수입원을 다양하게 만들어 가고 있는지 제 이야기를 조금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면 저는 이제 30대 끝자락에 있는 올해 39살이고요. 현재 인천 송도 국제도시에 거주를 하고 있고 벌써 결혼 9주년이더라고요. 벌써. 그래서 지금 남편과 또 두 딸을 9살, 6살 두 딸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2018년 가을에 이제 유산화 사업을 전업을 해서 지금 현재 한 만 2년이 좀 넘었고요. 이제 횟수로는 3년 차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유산화 사업을 하기 전에는 직장인이었어요. 직장을 다녔는데 한 2년 정도는 부동산 회사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그리고 한 7년 정도는 독일 회사에서 마케팅 업무를 담당을 했습니다. 제 삶을 이렇게 좀 근 10년 조금 넘는 그 직장 생활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 어떤 계기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계기들이 생기면서 수입원들이 조금 이렇게 점차 변화를 했는데요. 크게 이렇게 저는 네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대학생이었을 때, 20대 한 초중반이었죠? 그때. 그리고 직장인이었을 때, 그리고 직장을 다니면서 유산화 부업을 잠깐 했을 때, 그리고 전 부업 기간이 길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유산화를 전업으로 했을 때로 이렇게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대 초중반에는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좀 준비를 했었는지 궁금해요. 뭐 공무원 준비 요즘 너무 많은 분들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돈 버는 데 관심이 좀 많았었어요. 그리고 돈을 벌려면 뭘 해야 되지? 이런 가족끼리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고 그때마다 답은 사업이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자수성가한 아빠의 영향을 받아서 사실 사업을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건 알았지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했을 때는 어,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건 해외 브랜드를 런칭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해외여행 이런 데 가면 이건 한국 사람들이 되게 좋아할 만한 건데 좋아할 만한 음식인데 좋아할 만한 옷인데 그런 것들을 막 눈여겨봤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한국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인기가 있는 걸 보면서 내가 약간 감각은 있네 그러면서 괜찮은 해외 브랜드를 런칭하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빵은 좋아하지만 도넛은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근데 제가 먹어봤는데, 여기가 되게 괜찮은 거예요. 도넛도 너무 맛있고, 그리고 커피 그 가격대도 되게 저렴하고, 지금 왜 인기 있는 뭐죠? 메가 커피 같은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 브랜드를 런칭하면 되게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본사에 장문의 이메일을 이렇게 보냈었어요.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자본력이 없구나. 저 사람도 투자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저는 관심도 없겠죠. 그래서 그러면 나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정부 프로그램이 있는 거야 하면서 그런 정부에서 그때 한참 벤처 지원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해봐야 되겠다 해서 제가 그때 또 생각했던 건 어, 어떤 영유아 제품이었어요. 그걸 교육 컨텐츠를 연동하는 그런 거였는데, 지금 제가 그 용어를 알고 보니 IoT 기술이었어요. 사물을 인터넷으로 제어하는 그런 거였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런 용어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있으면 괜찮겠다, 잘 팔리겠다, 이런 생각에, 그걸 이제, 이렇게 정부에다가 제가 막 양식 있잖아요. 거기 해가 신청을 해봤는데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뒤에 이렇게 뭐 곧바로 실행되는 것도 있었고 몇 년 뒤에 이렇게 상품화되는 걸 보면서 나는 아이디어는 나쁘지 않은데 괜찮은데 그걸 구체화할 어떤 자본력도 없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어떤 기술력과 루트도 모른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안 되겠다. 개인 사업은 어려워.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이제 전공을 경영 경제 그런 쪽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개인 사업을 이제는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돈이 되면 대기업들이 다 합니다. 큰 자본력과 기술력이 있는 거를 대기업에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돈이 되면 다 해요. 그래서 문어발식 확장을 하죠. 그래서 이런 그 개인 사업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대기업의 하청일 뿐이지.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그 다음에 직장이었어요. 내가 그런 기술력과 자본이 없다면 그걸 활용할 수 있는 회사에 들어가서 내가 그걸 활용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근데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 저축을 해서는 돈을 벌 수 없다는 건 한두 달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낄 수 있는 게 있나 해서 봤는데 아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저축이 아니라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제 평생 청약 빼고는 그 적금이란 개념을 수입을 이렇게 모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투자를 하려면 종잣돈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애 낳으면 그 이제 돈 못 모은다는 얘기 너무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애 낳기 전에 아이들 이렇게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때까지가 유일하게 돈을 모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 2년 정도 바싹 해가지고 제가 투자를 하기 위한 종잣돈을 모았어요. 그러고 이제 처음에 제가 그 일을 시작했던 게 부동산 회사였어요. 부동산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부동산 투자에 눈을 뜨게 됐어요. 저는 아빠의 영향으로 사업에 대한 그런 눈만 있었지 부동산 뭐 이런 거 그런 건 어떤 투기라는 그리고 잘 모르기도 했었고 그런 막연한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부동산 컨설팅 회사에서 제가 뭘 했냐면 그 사업의 주체인 시행사가 있어요. 그 시행사가 이 땅을 가지고 여기에 어떤 상품을 만들어서 어떤 가격으로 누구한테 어떻게 팔 건지 그런 컨설팅을 해주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시장을 분석해서 이런 걸 조사를 하면서 했던 프로젝트 이름이 서울숲 더샵이에요. 지금 찾아보시면 되게 그 왕십리역 근처에 그때 그걸 사업을 했을 때가 그 부동산 별로 경기가 좋지 않았어요. 근데 그리고 평면도 굉장히 안 좋고 외관 특화 이런 것 때문에 내력벽이 이렇게 집 안으로 들어와 있어가지고 평면이 뭐 완전 엉망이에요. 근데 그걸 굉장히 성황리에 잘 팔았어요. 그래서 기사에도 났었고. 그래서 그때 그 부동산이 돈이 되는 걸 알고 제가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수입을 벌었겠죠. 그 돈은 부산 투자를 위해 제가 주식 투자를 함께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어떻게 그렇게 투자를 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먼저 그런 일했던 경험 그리고 그쪽에 지식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 회사에서도 뭐 여러 프로젝트를 하잖아요. 그래서 송도에 있는 굉장히 수많은 상가, 뭐 주상복합 프로젝트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송도 개발 계획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언론에서 뭐 유령 도시다, 뭐 대형 평형 할인 분양을 하고 할 때 제가 투자를 했었고 그리고 그 직장인들의 가장 큰 메리트는 대출이에요. 그래서 은행을 다니는 남편과 어쨌든 외국 회사를 다닌 저의 그 신용으로 그 모았던 종잣돈과 대출을 더해서 투자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지금 월세 수입만 버는 건 아니에요. 버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도 내가 어떤 정보와 자산이 있다고 하시면 부동산 주식 당연히 하시면 되세요. 근데 제가 그렇게 그럼 수입을 벌었으니까 고민이 없었을까요? 저도 고민이 없어질 줄 알았어요. 내가 내 집이 생기면 훨씬 여유 있게 쓰지. 그리고 내 집이 생기고 나니까 아니지 이건 집만 있는 거잖아. 내가 여윳돈이 있으면 훨씬 여유 있게 쓸 거야. 근데 그 여윳돈이 있어도 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내 집도 생기고 자산은 늘었지만 마음대로 쓸 수가 없더라고. 왜 쓸 수가 없냐면 어쨌든 이런 자산은 경기의 변동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그 오른쪽에 보시면 실제 주식 종목 차트입니다. 제가 들어갔던 걸 보시면
빨간 점에서 들어갔죠. 빨간 점에서 들어갔지만 갑자기 막 오르기 시작해요, 그죠? 근데 중간에 저는 사실 잘 안 봐가지고 이렇게 떨어지는지도 사실 잘 몰랐어요. 근데 저는 손해를 본 적은 없고, 근데 그 수익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서 자산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수입, 그 수입을 늘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친언니가 잘 하고 있었던 그 네트워크 마케팅, 유사나의 사업성에 대해 제가 관심을 갖게 되었고, 아, 이거 좋은 제품 먹으면서 그냥 사업으로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냥 막연하게, 근데 뭐 네트워크는 어쨌든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래, 천천히 하면 되지 뭐. 나는 퇴직하고 그때 본격적으로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건강 챙기면서 노후 준비를 하자.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그 플랜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이해하고 하면서 오히려 이 네트워크가 시간 좀 늦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더 빠르게 많이 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동안은 사실 이렇게 돈 버는 데만 바빠서 사실 저의 어떤 미래, 5년 후의 미래, 10년 후의 미래가 사실 어떻게 될지는 생각을 안 해봤었거든요. 그럴 여유도 없었고. 근데 제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란 사업에 대해서 알고 난 뒤에 그런 모습이 그려지더라고요.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하지가 않은 것도 있더라고요. 뭐냐면 내가 수입이 늘어나면 당연히 가족과의 시간, 그리고 내 개인적인 어떤 여유, 스트레스, 건강 이런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가 않은 일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수입을 벌고 있는지 궁금해요. 지금 저는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였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나오는 부의 사사분면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는 4가지의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왼쪽은 우리가 저의 전직이었던 직장인 그리고 자영업 이 2가지는 시간이 돈인 거예요. 자영업을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또 다른 노동 수입이라는 거. 아까 경희리더님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사업은 그야말로 사업인 거예요. 이재용 씨가 재판을 받고 있지만 삼성은 너무나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그죠? 오히려 또 다른 호재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사장이 없어도 잘 돌아가는 그게 사업입니다. 그게 시스템이고요. 그런 시스템으로 버는 사업가가 있고 투자가 자산이 돈이 돈을 버는 구조죠. 이건 시스템이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가지 중에서 어떻게 수입을 벌고 계시는지 근데 놀라운 것은 80%의 사람은 왼쪽 영역에서 돈을 벌고 있고요. 20%의 사람만이 오른쪽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부는 반대예요. 20%의 부를 80%의 사람이 나눠 갖고 있고요. 80%의 부는 20%의 사람이 누리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더 양극화가 돼가지고 이제는 90대 10, 95대 5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그래서 저는 저의 사사분면을 한번 그려봤어요. 처음에는 직장인의 수입이 있었고요. 그 다음 투자가의 수입이 크지 않았어요. 5년 전에는. 그리고 현재는 남편만 이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장인의 수입은 조금 작아졌죠. 근데 저는 시스템을 통해서 돈을 만드는 그런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돈이 돈을 버는 투자로서도 수입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저의 5년 후에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저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땡땡땡은 남편이 다닐지 안 다닐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건 본인의 선택으로 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놔야겠죠. 그래서 남편의 수입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업으로 나오는 시스템으로 만드는 돈 수입 더 커져 있을 거고 투자 또한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수입원이 중요해요. 우리 모두 다 오른쪽에 하늘색 영역으로 가고 싶지만 이건 다시 태어나지 않고서는 갑자기 오른쪽으로 갈 수는 없거든요. 모든 걸 그만두고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수입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런 쪽을 원한다면,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싶고 하다면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해야겠죠. 그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하려면 첫 번째는 여러 가지 그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부동산, 주식, 네트워크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알고 하면 투자고요. 모르고 하면 투기고 사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고 내가 오른쪽에 수입을 준비해 나가는 방법을 알아보고 하는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20대 초중반에 그런 생각했다 그랬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사업은 없었다고. 제가 만약에 이 자본과 기술력 없이도 할 수 있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사업을 알았다면 전 반드시 했을 거예요. 그것만 하진 않았겠지만 반드시 했을 거예요. 그리고 알지만 안 하는 것과 몰라서 못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걸 생각하시고 꼭 알아보시고 선택하셨으면 좋겠고요. 가끔 그런 생각 하시나요? 이 시계를 되돌리고 싶다. 그죠? 그때 저 땅을, 저 재건축 아파트를, 저 그죠? 삼성전자, 테슬라 주식, 뭐 너무 많잖아요. 뭐 그걸 샀어야 했는데. 또 그런 생각도 하시나요? 열심히 살다 보면 어떻게든 되겠지. 나아질 거야. 좋아질 거야. 이런 막연한 자기 위로.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굳이 이것도 해야 되나? 그죠? 저는 이런 생각을 그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랐을 때 부업으로 시작하려고 했을 때 이런 생각을 조금 하긴 했었어요. 뭐냐면 그래도 돈 들여서 공부하고 이렇게까지 왔는데 내 커리어가 좀 아깝지 않나? 라는 생각을 조금 했었어요. 그리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그냥 웃겨요. 왜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막 주변에서 아깝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는 남들의 시선, 돈은 잘하면 돈은 되겠지만 나는 왠지 안 하고 싶은 그런 남들의 시선 왜 신경 썼지? 지금 생각하면 되게 웃긴 일인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지나간 과거, 남들의 시선, 계획 없는 막연한 희망 그런 걸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피하지 마시고요. 그냥 현실을 정확하게 한번 파악해 보세요. 나의 사사분면, 나의 5년 전의 사사분면이 어땠고 지금은 어떻고 미래는 어떠할지 그려보시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준비하면 반드시 달라지고요. 여러분의 정말 건강하고 그런 삶을 준비해 나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